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최종 검증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표만 보더라도 인사 추천을 통해서 1차 검증과 2차 검증을 하는데 죄다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순신의 허위기재 못 잡아낸 제19 검증. 그야말로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을 원래 경찰이 하던 그 보직입니다만은 정순신이라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였죠. 한 1년 반, 2년 전에 검사복을 입고 변호사로 이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이른바 국수본의 본부장으로, 국수본의 가장 높은 본부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낙마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아마 TV만 키면은 이 사람 얼굴이 나왔을 텐데요. 바로 정순신. 어떻습니까? 참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임명을 하려는 사람이 정순신이 검사 출신인데 한동훈 장관과도 상당한 인연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같이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글쎄요, 이번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꼭 가깝다 해서 비판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대로 된 사람이 한동훈 또 윤석열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을 임용을 하고 중용을 하고 하는 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이거는 아주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하루 만에 철회가 되고 제정신들을 차려서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것을 또 전에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어떤 경북대 의대 교수인가요? 그분처럼 계속 이거를 질질 마냥에 끌었다라고 하면은 새로 당대표가 될 사람에 대한 부담부터 지고 시작되는 건데요. 총선이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1년 2개월이나 이분들은 아마 총선이 1년 넘게 남았는데 지금 저렇게 하는 거야 별 문제 없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표를 줄 유권자 국민 여러분은 모든 사안을 다 머릿속에서 다 스캐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좋다.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다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유권자 여러분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꼭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서 우리가 비판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손 치는데요. 제19 검증, 지금 검증 시스템이 뭡니까? 다 1차도 검사들이 하고 2차도 검사들이 합니다. 다 검찰 출신들이 인사검증 시스템을 독점하는 구조. 이건 어떻습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제19 감사이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윤 정부의 인사 시스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하는 얘기. 인사 추천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서 인사 추천을 합니다. 지금 추천은 복두규 인사기획관, 그 다음에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 사람 두 사람이 다, 한 사람은 대검의 사무국장 출신이고 한 사람은 대전지검의 검사 출신이고, 복두규라는 사람은 검사 출신은 아닙니다. 검사의 수사관 출신이군요. 수사관은 검사를 도와서 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개 검사한 사람이 수사관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요. 복두규라는 분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 출신임에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수십 년을 같이 일했던, 그러니까 일은 꽤 잘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사 추천을 하면 1차 검증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관, 이것도 규정을 이렇게 고쳐서 법무부로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잘 아실 텐데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는데 당연히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1차 검증 자체도 한동훈이 책임져라 라고 하는 지금 민주당의 공세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2차 검증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최종 검증을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시원이라는 공직기관 비서관, 이 사람도 수원지검 검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표만 보더라도 인사 추천을 통해서 1차 검증과 2차 검증을 하는데 죄다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각적으로 검증을 해야 될 판에 저렇게 처음까지 다 검사 출신 또 검찰의 수사관 출신들이 저걸 꽉 쥐고 있으니 글쎄요, 제대로 검증이 되겠습니까? 제19 감싸기라는 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지금 정순신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과도 같이 근무를 했고 윤 대통령과도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덤터기를 이렇게 결국은 자기들하고 가까운 사람을 그냥 추천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이라는 건 사실 뭐 지금처럼 저렇게 허술해서는 될 게 아니죠. 이번에는 왜 허술했나요? 바로 자녀 소송 있나라고 하는 인사검증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녀 소송 관련돼 있나라고 할 때 정순신은 거기에 아니요라고 체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허위기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시각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직예비자 사전질문서 중 관련 항목입니다.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고, 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라고 돼 있죠. 저기에 정순신은 아니요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사검증할 때 별로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다 라고 넘어갔겠죠. 그런데 저건 뭐 말이 안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오른쪽에는 수사, 국수본 인사검증 및 임명 절차, 첫 번째 경찰청, 두 번째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아까 복두규 얘기할 때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법무부 장관, 네 번째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다섯 번째 법무부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넘어올 때 여기 지금 2차 검증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일곱 번째 경찰청, 행안부 이런 식으로 지금 7단계, 8단계로는 넘어오지만 대부분 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죄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그냥 눈 감고 알아서 잘 되겠지 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순신이 아니요라고 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5년 전에 바로 이 학교 폭력 정순신의 아들이죠. 정순신의 아들이 강원도에 있는 이 사립고등학교 자사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파스텔의 우유 통해서 그 학교를 잘 아니까요. 강원도에 있는 자사고에서 동급생과 함께 동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것도 아주 언어폭력이 있어서는 안 될 언어폭력을 행사를 했는데 아들이 결국에는 서울대 철학과를 입학을 했더군요. 지금 다니면 3학년인가 4학년인데 바로 이 아들이 동급생에게 했던 언어폭력이 너희 빨갱이 새끼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아주 수도 없이 했다는 건요. 그 다음에 돼지 XX 왜 돼지가 나오고 빨갱이가 나왔을까요? 이 피해자가 제주도 출신입니다. 제주도. 그러니까 이 정순신의 아들은 제주도에서 왔다는 이유로 제주도에서 그 학교를 간 때는 중학교 때 전교 1, 2등을 해야 올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학교죠. 여러분 제가 학교 이름은 따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무슨 우유 회사 그 얘기만으로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빨갱이와 돼지 XX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제주도 출신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저렇게 이 학교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군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성적도 떨어지고 그 담임선생님도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숱하게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 그런데 문제는 학교 선도 노력을 부모가 막았다 하는 이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소송, 그래서
저 전학, 강제 전학을 학교 측에서 명령을 하니 이 아빠는 바로 정순신이죠. 정순신이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거는데 검사니까 뭐 소송이 한번 하면은 1년 넘게 걸리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바로 전학을 갈 시간을 확보를 한 것이죠.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1년 넘게 시간이 걸렸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학생은 정순신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서울대 철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이 자소서에 학교의 그 무슨 생활기록부, 생기부라고 그러죠. 생활기록부에 그런 내용을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학교 폭력에 연계돼 가지고 강제 전학을 학교 측에서 결정을 했지만 아버지가 소송으로 해서 전학이 늦어졌다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시 입학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수시 입학은 학생 생활기록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아예 수시는 내지도 않고 그냥 뭡니까? 수능으로만 뽑는 정시로 해서 서울대 철학과를 갔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엄마 글쎄요 조국 사태가 뭐 연결이 되죠. 그걸 이 법조인이니까 일단 소송을 하면은 최종 대법원 나올 때까지 전학을 안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피해 학생하고는 같이 이런 본격적으로 학교 폭력이 연계가 됐더라도 1년 이상을 같이 지냈다고 하니까요. 이 얼마나 2차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학생은 아마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겪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이 가해자는 또 그 소송을 아빠 찬스를 이용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서울대 철학과를 또 입학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이 조국을 비판을 했던 그런 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법까지 소송을 그 학생이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서서 그것을 다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학교 선도 노력을 이 학생을 빨리 전학을 시키고 이 피해 학생을 구조를 해야 되는 그런 선도 노력을 부모가 막았다 하는 학교 측의 공식적인 의견도 그래서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순신의 허위 기재, 자녀 소송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그런 문항에 아니오라고 정순신이 얘기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당 허위 기재로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순신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있느냐 없느냐를 난 묻는 줄 알았다라고 또 발뺌을 하죠. 그건 다 5년 전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녀 관련 소송이 있나 없나를 묻는지 알았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이 여러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하여튼 이번 사안은 정순신뿐만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그런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 아주 문매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소송 있나 질문서에 아니오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진행 중인 소송을 묻는 줄 알았다라고 하여튼 저런 뭡니까 참 글쎄요 내로남불 뭐 이렇게 민주당과 좌파 세력에게 우리가 그런 비판을 합니다마는 저런 이 사람들 때문에 같이 도매꿈으로 넘어가는 그런 아픔을 좀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뭐 가만히 있지를 않죠. 정부 인사라인 문책하고 한동훈이 총책임을 져라라고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을 집중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여야를 떠나서 검찰,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인사 검증 시스템 이거는 하루빨리 이거는 다시 세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인사검증 제대로 안 된 거가 맞다라고 시인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교육 관련 그리고 학폭 관련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면은 이거는 대통령이 대변인을 시키지 말고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 이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왜 굳이 경찰 쪽에서 이 사람이 지금 2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을 하려다가 하루 만에 뒤집힌 건데 1대 본부장은 경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내에 별도 조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순리대로 꼭 뭐 검사가 해야 된다, 경찰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정말 적임자가 수사도 잘하고 여러 가지 신망이 있는 사람이 올라가면은 그건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굳이 이렇게 학교 폭력에 연루된 아들을 또 그것도 5년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난 그런 사람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 이거는 사실 걸러낼 의사조차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라고 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번 사안은 아주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마땅히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국민과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의당 경의를 표하는 게 저는 적당한 그런 사태 수습, 인사검증 시스템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인데 어떤 책임 있는 발언, 국민들에게 대한 사과 이런 것은 뭐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낄 필요가 없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신 아들 사진을 보니 민사고 내에서 언어 학폭을 할 정도지 만약 소년원들이 다니는 학교 다녔다면은 오히려 학폭을 당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 미로님이 말씀을 해주셨군요.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시죠. 네, 부결로 가는 길 말씀드린 대로 체포 동의안이 지금 쭉 파고를 넘고 있는데 어째 뒷목이 간질간질하네. 이재명이 탄 민주당의 코끼리 뒷목에 딱 올라탔는데 저게 어떻습니까? 어째 좀 뒷목이 그렇다. 뒷목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코끼리에 탄 민주당 내의 의원들이 저렇게 코끼리 꼬리로 이재명 뒷목을 턱탁 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재명도 지금 어째 뒷목이 조금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결로 가는 길은 저렇게 험중한 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아주 매우 어려운 길이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충분히 부결 또 가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에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만평으로 가보겠습니다. 실내 낚시터 체포 동의안 설명 이번에도 덥석 물어줘. 체포 동의안 설명을 한동훈 장관이 하는데 실내 낚시터를 이렇게 연상을 했군요. 이번에도 덥석 물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169석에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하는 체포 동의안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안에 가결을 해줄지 그것은 지금 저 만평에 나오는 민주당 얼굴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만평을 그린 것이죠. 덥석 물지 안 물지 바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아시아투데이 아투 현장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우리 샤론님. 네. 김영훈님도 오셨군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영훈님. 네, 앞으로 종종 뵙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떠나서 집요하게 인격 모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코끼리가 바다를 잘 건널 수 있을까요? 우리 샤스타데이님. 네. 진짜 잘 표현했네요. 만평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부결 이후의 여론 추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후폭풍이라는 얘기는 민심의 바다를 어떻게 건너느냐 안 되느냐. 이 민심의 바다가 뭡니까?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다를 건너는 배를 뒤집힐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이죠. 예, 이 민심의 바다는 배를 잘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목적지까지 보낼 수도 있지만 화가 나면 폭풍으로 변해서 배를 뒤집어 볼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아주 엄중한 민심의 바다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